네,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엔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해서 등록시키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.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알림창이 뜨면서 성공적으로 어떠한 메시지가 전송이 되었죠. 이번 시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사용자들의 대화를 실제로 가져오는 걸 한번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서블릿부터 만들어 줄게요. 이 챗 서브밋 서블릿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챗 리스트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용을 일단 바꿔주지 말고요. 바로 web.xml 파일을 바꿔주도록 할게요. 이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챗 리스트 서블릿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거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또한 바꿔줘야겠죠. 이제 여기에는 내용으로 챗 리스트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URL 매핑 해주시고요.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리스트로 가신 다음에 리스트 타입이란 걸 한번 입력을 받을게요. 즉 어떠한 리스트인지 그 타입을 클라이언트가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고요. 그 리스트 타입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리스트 타입이 널 값이거나 리스트 타입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이렇게 레스폰스를 한 다음에 get writer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공백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리스트 타입이 today, 즉 오늘에 대한 거라면 이렇게 레스폰스를 한 다음에 오늘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getToday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write를 해서 이렇게 출력해야 되죠.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이제 아직 이거는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public string getToday라고 만들어 줄게요. 즉 오늘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결과를 출력해서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건데요. 돌려줄 때는 이제 JSON이라는 공통된 어떠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문자열을 주고받는 그러한 규칙에 따라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즉 이제 JSON이라는 거를 사용해 볼 건데요. 이렇게 먼저 new string buffer를 해서 스트링 버퍼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. 이렇게 공백으로 만들어 줬다가 이제 result 한 다음에 append를 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제 이거는 하나의 JSON이라는 형태인데요. JSO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큰 따옴표로 구분을 해서 어떠한 변수들의 이름을 지정하고 이제 그 값들이 클라이언트로 보내진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걸 다시 파싱하는 형태로 자신의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건데요.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챗 DAO 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 객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이제 array list라고 한 다음에 챗이란 걸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챗 리스트에는 챗 DAO에 get 챗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simple date format이라고 해서 현재의 날짜를 이러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성공적으로 현재의 날짜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. Ctrl Shift O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이렇게 다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결과가 있을 때, 즉 오늘에 하는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씩 어떠한 처리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요. 이제 result 한 다음에 append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배열을, 하나의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렇게 value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챗 리스트 한 다음에 get i번째 인덱스에 있는 그 채팅의 이름, 즉 사용자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더 추가를 하는데요. 이제 두 번째 값 같은 경우는 이제 name이 아니라 컨텐츠가 되겠죠. 이렇게 넣어주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여기에는 타임이 되겠죠. 이렇게 타임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닫아줌으로써 하나의 배열이 성공적으로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,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만약에 i가 마지막 원소가 아니라면 이렇게 컴마를 넣어서 다른 메시지가 더 있다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전부 다 출력이 되었기 때문에 append를 해서 닫아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닫아주시고요. 그 다음 이제 결과를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 toString이라고 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렇게 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JSON 형태로 모든 메시지들을 다 이렇게 출력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주는 거를 한번 해보았고요. 이제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의 로우가 하나의 채팅이 들어가는 공간이죠. 즉 이제 이 부분을 다 바꿔줘야 돼요. 이제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
이제 바로 이 부분에 실제로 채팅이 들어가는 거죠. 즉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아이디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요. 아이디는 챗 리스트라고 넣어주시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을 다 비워줄 수 있도록 하고,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이걸 이제 다 이제 이러한 형태를 다 복사를 해서 이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으로 페이지를 구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.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지워주시고 아이디 값을 챗 리스트라고 넣어줍니다.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함수를 만들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이걸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펑션을 넣어줄게요. 챗 리스트 펑션을 만들어 주시고, 이제 위에 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에이지스 부분만 남겨줄 수 있도록 하고, 이제 이번에는 챗 리스트 서블릿으로 보내는 거죠. 이렇게 보낸 다음에 데이터에는 리스트 타입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. 리스트 타입은 이렇게 타입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, 이렇게 타입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보냈다면 이 데이터라는 거에 담기도록 하시고요. 이제 이건 다 지워주신 다음에, 자, 펄스드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. 이제 이건 제이슨, 즉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. 이제 리설트에 담길 수 있도록 합니다. 펄스드에 리설트에 담길 수 있도록 하시고, 이제 리설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이렇게 결과로 담기는 각각의 배열들, 원소를 의미합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각각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출력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죠. 이렇게 리설트 한 다음에 랭스,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를 전부 다 add chat이란 걸 이용해서 우리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렇게 각각의 원소를 다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. 이제 이렇게 add cha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.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add chat이란 걸 만들어 보면 되겠죠. 바로 이렇게 펑션 한 다음에 add chat을 만들어 주시고요. chat name, chat content, chat time을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챗 리스트,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챗 리스트 아이디 값에 이렇게 어떤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. div 클래스 한 다음에 row라고 하시고, 이런 식으로 담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한 줄 한 줄씩 전부 다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죠. 이렇게 다 한 줄 한 줄씩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그대로 똑같이 넣어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. 미디어라고 넣어주시고 닫아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모든 줄들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. 다만 이제 여기에서 그 아이디와 내용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받은 그 매개 변수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.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add chat이라는 함수까지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리스트 타입이라는 거를 서버로 보내서 이제 실제로 그 리스트 타입에 맞는 모든 메시지들을 다 이렇게 getToday라는 함수 같은 걸 이용해서 JSON 형태로 다 담은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로 돌려주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다시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에 담은 다음에 JSON 형태로 파싱을 해서 각각의 모든 배열에 담긴 값들을 차례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. 차례대로 0, 1,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chat name, chat content, chat time이 될 거예요.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값들을 그대로 리스트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.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. 이제 바로 아래쪽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되겠죠. 한번 그냥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예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onClick이라고 해서 이렇게 챗 리스트 펑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. 여기엔 이렇게 today라는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, 이렇게 추가라고 버튼 이름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해요. 지금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렇게 챗 리스트 서블릿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. 챗 리스트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서블릿 이름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한번 서버를 재부팅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.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데이터들이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뭔가 인코딩이 안 맞아서 한글이 출력이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메시지 목록을 불러오도록 해서 출력을 하는 것까지는 한번 구현을 해보게 된 거죠. 이제 한번 이렇게 인코딩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. 바로 이렇게 챗 리스트 서블릿으로 갔을 때 여기 부분에 오타가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제 괄호를 없애줌으로써 성공적으로 UTF-8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. 이제 한번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던 모든 내용들이
다 이렇게 한글로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어서 출력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 버튼을 따로 만들어 준 거고요. 실제로 작동할 땐 이제 이거랑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겠죠. 네,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작성을 했던 그 메시지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.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래쪽으로 쭉쭉 이어가지고 우리가 입력했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서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엔 이렇게 AJAX를 이용해서 통신을 구현을 했고, 쉘 리스트 서블릿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클라이언트가 즉 메시지 목록을 요청한 그 클라이언트 사용자한테 다시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그 결과를 반환해주는 것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았어요. 이제 그러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잘 아래쪽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성공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등록했던 메시지들을 목록 형태로 가져오는 기능까지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.